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? 여러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. 이제 유튜브가 구독자가 10,000명이 넘었습니다. 1,400명쯤 되는데 정말 많은 성원해 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고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힘든 분 한 분이라도 암을 잘 극복하고 이겨낸다면 저에게 정말 주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은혜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. 여러분 힘내십시오. 계속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한 그 지혜를 나누고 함께 투병해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십시다. 힘내십시오. 제가 있지 않습니까? 힘내십시오. 당신은 회복 중입니다. 아니, 당신은 다 나았습니다. 네, 잘하셨습니다. 여러분 힘이 나죠? 자, 오늘은 암 환자가 되면 완치를 위해서 그 치료에 전념하게 되는데, 자, 이럴 때 대학병원에서는 왜 보조 치료를 이렇게 할까요? 이렇게 여쭤보면 하지 못하게 하는가? 왜 대학병원에서는 보조 치료를 못하게 하는가? 그 지혜로운 대처법은 무엇인가?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암 치료에는 크게 여러분 중요한 서너 가지 표준 치료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수술을 해서 암을 제거한다든지, 두 번째는 항암 화학요법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항암제를 맞는다든지, 세 번째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, 네 번째는 이제 면역 치료나 또 호르몬 치료 뭐 이런 여러 가지 치료가 있어 보조적인 치료가 있는데요. 더 크게 나누면 표준 치료와 보조 치료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. 표준 치료는 뭐냐? 그러면 전 세계적인 학회라든지 논문이라든지 국가에서 기타 여러 가지 의과대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안정된 어떤 검증된 합의가 된 어떤 치료를 뭐 표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암이 있다면 수술해야지 이런 표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. 일기는 절제를 해야지. 위암 같은 경우 위 전절제술을 한다든지 또 위가 이렇게 암이 또 밑에 부분이 있다면 또 위아 전절제술을 해서 3분의 1을 이렇게 위를 제거한다든지 뭐 이런 거 표준 술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즉 삼상 임상 치료를 스타디를 거쳐서 결론이 이렇게 하면 이거는 표준 치료에 합하다 이러면 우리 모두 공의스로 인정을 해서 그 치료를 추구하는 것입니다. 그럴 때 이제 항암제, 수술, 방사선 이런 것이 이제 표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수술은 이제 종양을 이제 떼내는 것이고요, 이제 제거하는 것이고, 항암제 치료는 이제 수술 후에 잔존하고 있는 그 림프절이라든지 암세포가 있다면 그것을 이제 사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. 그럴 때 사실은 이 표준 치료로 하지만 항암제도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, 그래서 어주반트 케모세라피, 보조적인 어떤 남아있는 림프절을 제거하고 종양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보조적인 치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조치료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보완치료라고 하는 것이 용어상 선택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즉, 이것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분야요 또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. 제가 대학에서도 수술을 하고 외과 전문이고, 또한 또 소화기 내시경 내과학의 또 전문의고, 또 보안통합의학 인증이가 있습니다. 즉, 지금 전 세계 선진의학을 배우기 위해서 저는 미국 MD 앤더슨, 슬로안 캐터링, 그 다음에 독일이나 스위스, 뭐 영국 여러 곳에 가서 이렇게 선진의학을 이렇게 섭렵한 과정에 이 보안 치료가, 보안 요법이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. 그래서 암이 낫는다면 이것을 분야를 개척하고 또한 따로 공부해야 되겠다.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치료하는 1세대의 그 보안통합의학 인증이로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럴 때 환자를 볼 때 우리가 보안 대체의학 그러면 이건 CAM입니다.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. CAM입니다. 앞 글자를 땄어요. 근데 보안 통합의학이라는 것은 CIM입니다. Complementary Integrated 혹은 Integrative Medicine. 즉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가 보안요법을 한다는 말은 CIM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암제 하는 것도 실제는
어주반트 케모세라피 그러면 이 보조적인 어떤 항암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자, 그렇게 본다면 이제 보안 통합의학에서는 면역 치료라든지 뭐 이런 걸 합니다. 자, 그럴 때 우리가 면역을 높여서 NK세포나 B세포, T세포 같은 우리 암이 면역 질환이라 그러면 면역을 증가해서 암이 위험성이 참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전문 분야가 좀 다른 것이죠. 즉 무슨 얘기냐면 임상 경험만으로서 우리가 이제 생각한다면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됩니다. 그렇지만 면역 치료와 면역 항암제, 즉 면역 관문 억제제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요, 있지 않습니까? 항체 항원방에서 자신의 몸의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적으로 인식하도록 이제 도와줘서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공격하도록 돕는 약제, 즉 block inhibitory signal on T cell 이것에 여러 가지 CTL4의 항체의 여보이 같은 거, PD1의 항체에서는 옵티모라니 키투르다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지금 명력 항암제를 씁니다. 그 다음에 PDL1 항체는 타센트릭이라든지 바벤시오라든지 인피지, 즉 우리가 보통 무맙, 무슨 맙 이렇게 붙이는 것이 대개 면역 관문 억제제에 대한 어떤 약제의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즉 이런 것을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 보안 통합의학에서 쓰는 이 면역 치료는 좀 약이 그런 약은 아니죠, 그죠? 약제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. 그럴 때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암에 걸려서 불안하기도 하고 재발의 위험성을 갖고 또 생명의 문제고 또 암 극복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럴 때 이제 대학병원 교수님께 이제 여쭤보면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저는 충분히 저도 대학의 의대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. 왜냐 그러면 전문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것 하면 됩니까 할 때 이제 비전문가 유튜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카페라든지 환자가 어떤 해서 이거 나았는데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상한 치료를 가지고 자꾸만 보편화시켜서 하려 하니까 그런 건 안 하면 좋겠다. 그리고 항암제를 하는데 그런 걸 하게 되면 간의 독성, 신장 독성에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까 제가 전문 분야가 다르다 그랬지 않습니까? 저 같은 경우에는 외과도 또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로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이쪽 분야에 공부를 해서 이렇게 이 정도는 해도 되겠구나.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. 즉 독일이나 어떤 이런 유럽 쪽에서는 검증된 어떤 그런 그 물질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그것을 적용하면 항암제를 잘 견딘다 그러면 그 시행할 필요가 있구나. 그렇게 이제 마음을 여는 거죠. 그렇지만 모르면 마음이 다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. 환자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, 즉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민망하니까 그러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. 자,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표준 치료의 부작용을 개선한다든지 이러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표준 치료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오히려 효과가 잘 나타나게 된다면 두 어떤 치료의 상승이 일어난다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즉 보안 치료를 할 때는요, 꼭 암 전문의와 이 보안 통합의학을 하시는 보안의학의 암 전문의와 상의를 하십시오. 그것이 제일 지혜로운 것입니다. 즉 우리가 보안 치료를 한다는 것은 생명의 문제고 또 재발 안 하기 위해서 또 항암제를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이죠, 그죠? 저 환자에게도 있지 않습니까? 제일 처음에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병 수술했습니다. 근데 한 3개월, 6개월 만에 또 1년 만에 재발을 해서 온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수술이 다 끝나고 참 잘 됐다 그러는데 왜 재발을 하느냐고. 그러니까 모든 암 환자들은 수술을 하면 모든 게 치료가 끝나구나. 항암제 하면 끝나구나. 재발 안 하겠구나 생각하다가 재발을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. 저에게도요. 5년 뒤에, 7년 뒤에, 13년, 19년 뒤에 재발된 저는 암 환자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암은 장기전이라 생각하고 마라톤을 생각하고 정말 우리의 몸을 돌봐야 됩니다. 면역을 다스려야 됩니다. 즉 암은 전신성 질환이요. 또한 유전자 레벨의 질환이요. 시민성 질환이요. 또 면역 질환이요.
암은 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치료해야 될 정말 만성질환 이런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. 즉 예를 들면 수술을 했는데 왜 재발하느냐는 거죠. 수술할 때 우리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근치적 절제 수술, radical operation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두 번째는요, palliative operation, 호식적 절제 수술이 있습니다. 즉 근치적 절제 수술은요, 암의 메인 포커스인 종양도 떼내고 림프질도 다 없고 이제는 캔서 프리, 암이 없다고 선언할 수 있을 때 근치적 절제 수술이 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근데 근치적 절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암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. 왜냐 그러면 우리가 암을 완벽하게, 저도 서전이고 외과 교수로 수술을 했지만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, 정말 어떻게 보면 겸손한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그럴 때 휴직에 있을 때 이렇게 괜찮지만 휴직이 넘어서 암이 만약에 활동하게 되면 5년 지나서 완치라 그랬는데 뭐 7년, 8년 만에 13년, 19년 만에 재발된 암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고식적 절제 수술을 하면 아무래도 재발할 확률이 크겠죠. 암이 있으니까. 근데 근치적 절제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. 저에게 온 환자 중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. 수술이 잘 됐다 그러고 있는데 6개월 만에 재발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CT를 찍고 팔로우업을 합니다. PET CT를 찍고 MRI 찍고. 근데 이게 0.01cm 이하가 되면 잘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. 사실은 0.1cm 안에요 100만 개의 암세포가 있다고 그럽니다. 예, 여러분 그러면 재발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것이 세력화되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럴 때 그 크기가 0.2cm 이상이 되면 CT에 나타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암은 유전자 레벨에 제가 지난이랑 하는 것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언젠가는요, 내가 면역이 떨어지고 그와 같은 암이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적인 표준 치료뿐만 아니라 보완적인 것을 통해서 그 재발을 좀 멈추고 재발을 좀 극복하고 재발을 좀 덜이 오게 하고 이렇게 해 가자는 것입니다.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보조 치료를 하면 어떻습니까? 여쭤보면 하지 말라고 할 때 여러분 그렇게 지혜로운 대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. 아, 선생님 이 전공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구나. 그리고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이상한 치료를 하지 말라고 하구나. 그러니까 보안 의학이라는 유명하에 이상한 치료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. 근데 이것이 나름의 검증이 되고 유럽의학이 검증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항암제를 잘 견디고 내가 암이 이렇게 재발된 것을 늦추고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보안 통합의학 하시는 우리 전문의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여러분 이겨나가면 가장 지혜로운 대처가 저는 되리라 생각합니다.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선생님께 이것 할 거야 할 때 절대 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런 어떤 이래 좀 갭이 있구나 생각하고 잘 이해해서 여러분 암을 잘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얼마든지 암 이길 수 있습니다. 힘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.